네, 반갑습니다. 6월 13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휴일은 늦잠이 아주 그냥 꿀맛인데 제가 좀 일찍 깨워드렸죠? 일어났어요! 네, 종목 진단 받으셔야죠. 자, 오늘 종목 진단은요. 자, 거래량 특징 종목 대한전선과 쌍방울 말씀드릴 거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삼성 SDI와 한국전력 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1등이 SKIET 되어 있지만 SKIE 테크놀로지고요. 그 다음에 LG 헬로비전 이렇게 총 6종목입니다. 바로 네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IET 먼저 볼게요. SKIET IE 테크놀로지죠. 자, 지금 일단 주가가 빵 하고 치고 올랐습니다.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기관들 매수가 들어가면서 뭐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일단 있는 모습이긴 한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재료가 나왔을까? 뭐 딱히 뭐 볼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만 딱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쪽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보호 예수가 풀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뭐 물량이 다 소화가 됐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보면은요,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고 우리가 흥분할 만한 그런 건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올랐거든요.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바바바박 치고 올라갔고요. 여기 3%대에서 갑자기 10%까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인데 보통 이런 모습들은요, 그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저런 물량들은 단기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대응이 된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저럴 때는요,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으로 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턱대고 따라가시면 좀 곤란할 거라 생각되고요. 단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매도가 쏟아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뭐, 좋은 재료가 나와가지고, 뭐, 주가를 더 밀어 올린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그러한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올라온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어떤 매수의 유입을 통해서 단기적 차익 실현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네요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떨어져서 시작한다라면 재미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떠서 시작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야 될 물량도 많이 있고요. 물량적인 부담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턱대고 들어가시기는 조금 애매할 겁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다만 네, 추가 상승 이후에도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15만 7,500원이겠죠. 요 가격대 훼손하지 않는 상승이라면 일단 보유 관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고요. 만약 깨고 내려간다라면 단기적 차익 실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이너스권 시작한다라면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로비전 볼까요? 네, 헬로비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겠죠? 네, 연 400억에 달하는 콘텐츠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야, 지금 콘텐츠 관련한 부분들은요, 긍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뭐 TV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 이런 쪽이거든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 때부터 계속 좋아졌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여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라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도 지금 보면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완전 바닥에서 움직인 종목도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저점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 가격대를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이죠. 약간은 좀 떠있는 모습들입니다. 약간은 떠있는 형태에서 우리가 공략이 들어가야지만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 되겠는데 업황과 흐름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 터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진 거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왔다 볼 수 있겠고요. 상한가 잔량 볼게요. 잔량 보시면 이제 강도로 아실 수가 있는데 130만 주. 그러면 추가 상승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0만 주 정도면 제법 물량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RSI 지표가 과매수 구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생각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 헬로비전은 이제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기다리면서 조금 더 보유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한전선 보도록 하죠.
대한전선은 수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카타르에서 277억짜리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매도가 많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과매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 막 울부짖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세게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가의 하락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해서 염두를 좀 두셔야 됩니다. 다만 거래량이 별로 없죠. 첫 번째 음봉에서 매도가 빵 터졌는데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거래량이 별로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덜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이 나타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 차익 실현 또는 본전 매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매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라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확률은 별로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조금 버텨보세요. 대신에 주가가 뭐 5%, 10%대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즉 2,700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같이 동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손절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00원대가 깨질 것 같다 싶으면 그 시점이 일단은 뭐 손절 매도를 하든 비중 축소를 하든 그런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당장 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올라주면 좋고요. 내려가게 된다라면 2,700원대 깨지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 전략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 들어가시면 굉장히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말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자, 쌍방울 볼게요. 쌍방울은 이게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쌍방울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비비안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 속옷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비행기를 사가지고 거기다 빤스를 실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서 팔아먹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굳이 비행기를 사야 되나라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쌍방울 말고 하림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버티죠. 하림 같은 경우는 왜 잘 버티느냐? 얘네는 물류를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항공하고 물류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돈도 있어요. 하림은 돈도 있어요. 그렇다면 돈을 가지고 실제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해서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쌍방울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동반적으로 하림과 같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쌍방울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수에 대한 가능성은 별로 없고 만약에 인수하게 되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모습인데 거래량은 아직 부족하지만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지가 되더라도요 860원, 870원대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 대비해서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단 5일선 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매도보다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관점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일단은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은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빡 하고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삼성 SDI 볼게요. SDI가 일단은 미국 시장이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삼성 SDI 안 좋게 본다 그래가지고요 비중을 축소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목표 주가를 55만원까지 하향 조정했었는데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다는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다 올라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 좀 봐야 돼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기보다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부분들,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은 보합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못해줬었던 부분들을 메꿔주는 그런 형태로 갔을 건데, 거기에 삼성 SDI도 포함됐을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반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도 아직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기 좀 어렵겠죠. 대신에 올라왔죠.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간에 일단 주가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습니다. 매도보다는 홀딩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항대를 넘어서 65만원, 67만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까지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가면 재미가 없겠죠. 뭐 저항대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타기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요. 포지션이 이제 저항을 넘어서서 추세를 돌리는 자리 한 7만원쯤 될 것 같아요. 66만원 5천원, 67만원 요 정도 라인대까지 주가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고 그 자리가 지지선이 되는지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뿐만 아니라 LG화학이든 뭐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을 보도록 합니다. 한국전력은 바닥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24,000원대 근처에서 매수를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좋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38,000원에서 29,000원으로. 물론 현재가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목표 주가를 낮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순이익의 추정치도 지금은 하향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연료비 연동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연료비 연동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약간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글쎄요, 일단은 이 원료비에 대한 그런 증가분보다도 이 연료 비용에 대한 요금 인상폭,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왔을 경우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주주 가치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목표 주가를 낮추긴 한 상황이긴 한데, 후반부에 나타날 이런 전기요금 인상폭,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 진출, 배당금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빠져나갈 길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얍삽하죠. 네, 노무라라 그런가요? 약간 얍삽하게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 목표 주가를 낮췄지만 공격도 낮추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입니다. 일단 관망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대신에 악재 요인으로는 지금 뭐 원재료 가격에 그 원료비가 증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 연료비 연동제로 가도 그다지 뭐 그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골자인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호재라든지 이런 각종 호재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주석을 좀 달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들 다 테마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실적이 나빠질 만한 이유 없겠고요. 주가도 이렇게 하향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증거사 리포트에 그렇게 뭐 흔들릴 만한 그런 포지션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얘기는 앞서서 제시했었던 38,000원이라는 전망치가 너무 공격적이었다.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위치, 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보유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25,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더 보유하시고요. 원래 전력, 이런 한국전력처럼 이렇게 공기업 관련주들은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아무 문제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25,000원대 아래로 가격대가 형성된다면 그때는 매수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오늘 종목 거래량 특징주 대한전선과 쌍방울, 그 다음에 뉴스테마 특징주로는 삼성 SDI와 한국전력, 인기 검색 종목은 SKIE 테크놀로지, LG 헬로비전 총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날 또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성공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날 아침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